그렇게 영업을 뭐 3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또 불법이더라고요. 합법적인 자격증도 없이, 그것도 보험회사인데 보험회사 아니라고 사람을 속여서 오게끔 만들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알면서도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3개월이 돼서야 이 상황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게 참 화가 나더라고요. 같이 들어왔던 동기도 얼마 전에 그만뒀어요. 그 친구는 한 6개월 정도 하고 거기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또 빚도 한 1,000만 원 졌더라고요. 생활비며 뭐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사기쳐서 일을 하는 일인데, 이건 정말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곽대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용직을 하기 전에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많이 실망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배송 일인데요.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배송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수입이 좋더라고요. 뭐 500에서 600을 번다. 배송만 좀 해줘라. 소화물이다. 5, 60대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굉장히 쉬운데 배송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광고를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이 일을 안 할 사람이 있나? 이렇게 벌면은 그냥 살만한데?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사업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적당히 좀 벌면서 그냥 직장 생활을 좀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배송 쪽에 다 지원을 했어요. 첫 번째는 되게 친절하게도 면접을 보기로 한 이틀 전서부터 뭐 어떻게 몇 시에 뭐 어떻게 오면 된다라고 친절히 안내를 해주길래 고맙다.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가는 동안에도 연락이 오고, 갔을 때도 어디까지 왔냐? 그리고 엘리베이터 탄다까지 자기가 마중 나가겠다는 말을 할 때까지도 연락이 자주 왔었어요. 너무 과하게 친절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라가니까 그 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이 아니고 거의 20살 초반대 어떤 직원이 나와서 상담실로 안내를 했는데, 아까 저랑 통화문이시냐니까 아니고 그 전화 통화한 사람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까 방금까지 연락하지 않았냐? 내가 여기 안내를 받았다. 근데 그분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없다는 거예요. 뭐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어쨌든 얘기를 들어봤더니 차를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직원으로 들어오는 거다. 그랬더니 여기는 직원이 없고 차를 사야 되고, 차를 사게 되면 뭐 일거리를 주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갖고 올 수도 없고 여기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차값을 들여다보니까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얘기하는데, 아니 트럭이 그렇게 비싼가 생각을 했었죠. 여기서 지급하는 차를 리스를 하거나 할부로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뭔가 냄새가 나서 기분이 팍 상하기 시작해서 제가 욱하는 마음에 언성을 높이면서 약간의 깽판을 치고 왔어요. 기분이 나빴던 거는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저를 오게끔 만든 거랑, 설득을 하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니까 거기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기분이 나빴거든요. 근데 제가 딱 박차고 나갔을 때 젊은 애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상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있었고, 정말 연로하신 분들이나 다 최소한 50대, 60대 되는 분들이 고개 숙이고 거기 다 상담받으러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뵈기 싫고 너무 안쓰러운 거죠. 저분들은 뭣도 모르고 지금 저렇게 그냥 당하고 있을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뭐 제가 깽판을 치고 나갔으니 다 그거를 봤을 테니까 다른 분들도 뭔가 그쪽에서 그날 계약은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느낌이 쌓여서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면접을 다 다니면서 그때부터 물어봤어요. 혹시 차 사는 거예요? 보니까 다 차를 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느낌이 이상해서 계속 차를 사는 거냐고 물어보면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차 사는 거 아니까 오시라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정상적인 데구나 하고 갔더니, 차를 안 사면 월급은 250만 원이다. 근데 일은 똑같이 하고 많이 하는데 월급은 적게 주고 광고는 5, 600을 번다 이렇게 써놔가지고 거기서 또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는 차를 파는 게 목적이더라고요. 광고를 다 보니까 또 지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지입이라는 제도를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개인이 차를 사가지고 배달할 수 있는 그 노란 넘버를 달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거죠. 오더를 주면 그 물건을 받아다가 그 할당만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게 지입이더라고요. 일단은 다 차를 사게 하고 뭐 직원 제도는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배송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부터 먼저 판단을 하시고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알아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뭔가 연결해서 산다는 게 좀 가격도 비싸고 당하는 느낌이랄까? 배송 쪽은 무조건 직원의 개념보다는 프리랜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인데요. 부동산 중개업에 좀 종사를 하고 싶어서 부동산 쪽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본급 300에 뭐 기본급 500에 월 1000을 번다. 최소 뭐 500만 원을 번다. 뭐 이런 문구들이 많아서 이것도 면접을 다 하나씩 봤는데요. 뭐 원룸이나 오피스텔 임대하는 데를 찾았어요. 강남 쪽이 좀 광고가 많더라고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허위 매물인 거예요. 깨끗한 집을 가격을 싸게 올려서 사람들이 연락을 오게 하는 거죠. 막상 그 집을 찾으면 나갔다. 이 시세에는 다른 집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면서 방을 보여주고 지금 있는 방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주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와서 일단은 나갔다 그러면 실망을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다른 집이라도 보고 가거든요. 뭐 그 가격대에 말도 안 되는 집을 보여줘요. 지하밖에 없어요. 뭐 1층, 2층 올라가면 결국에 돈을 더 써라라고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고 그 돈에 맞추려고 그러면 이 집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을 드려서 계약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게 제 일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허위 매물이라고는 이쪽에서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뭐 며칠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투입이 됐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뭐 살면서 그래도 임대나 뭐 매매를 해본 경험들이 있으니까 제 나이가 되면 그냥 그 생각으로 고객들 응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계약을 했어요. 받았던 손님한테 바로 계약을 해버리니까 저한테 오더를 많이 주더라고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계속 계약을 하니까 제가 하는 일이 한 가지가 더 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1차적으로 여직원들이 이 손님들한테 그 물건이 나갔어요.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다른 물건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작업을 하고 오더를 주면 저희가 진짜 방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일을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직접 손님한테 그 안내를 하고 영업을 하라는 거죠. 밖에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냥 전화번호만 띄고 와요. 이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저는 전화를 해서 사무실 들어가는 길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여기 손님이 또 방을 구하고 있는데 이쪽 가봐라 해서 제가 왔는데요. 혹시 방 어떤 걸 구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뭐 이 멘트를 뭐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둘러대면서 영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한 번, 두 번 하는데 이 손님들의 표정이 정말 실망하는 눈치랑 사기 아니야 이러는 눈치랑 저도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저랑 또 안 맞더라고요. 진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자꾸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이상한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뭐 이런 거 불편해도 해야 되는 게 맞나? 가장으로서 그냥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하다 보면은 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초등학생 엄마가 이제 애하고 둘이 사는데 그 벌레 나오는 집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거를 소개하는 것 자체도 너무 짜증이 나고 강남에 제가 지하방을 보면서 지하고 1층이고 노후된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솔직히 좀 기분이 나쁜 게 이분들이 과연 이 건물주 보고 살아라고 살 수 있을까요? 이분 조금 양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방 보여주러 가는데 바퀴벌레 약을 붙여놓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바퀴벌레를 어떻게 해서든 없애놔야 되는 건데 바퀴벌레 나오는 집이라는 거 뻔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손님이 이걸 보고도 하라는 건지 그리고 습하고 막 그 곰팡이가 써있는데 이것도 관리를 하나도 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놓고 돈을 받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 일도 진짜 남 생각 뭐 안 하고 그냥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저도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사업만 해봤지 이게 사업할 때는 그렇잖아요. 다 고객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고객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내가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고객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돈을 먼저 생각을 하고 돈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들을 보면 또 나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이 일을 못 하겠다. 왜냐면 처음에 제가 들었던 거랑 너무 다르고 내가 해보니까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조금 그거는 편법이고 불법까지도 될 수 있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없이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그만두고 다시 일자리를 또 구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잡코리아에서 제 프로필을 보고 저를 면접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나라에서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내 사업을 오래 한 걸 보고 뭔가 나한테 필요로 하는 그런 게 있나 해서 이제 면접을 얼른 보러 갔죠. 제가 간 곳이 힘들어진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제가 컨설팅하는 업체더라고요. 저하고 너무 잘 맞아서
제가 예전에 정책 자금을 받았던 것처럼 정책 자금을 받아주는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정책 자금을 받고 점점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주는 그런 회사였어요. 처음 얘기할 때는 그 중소기업 대상으로 우리가 컨설팅을 하고 돈을 받는 일인데, 많이 못 벌어도 1,000만 원은 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사람이 없어졌지 갈 데는 너무 많다고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8월에 오라 그랬는데 뭐 1, 2주 좀 빨리 먼저 갔거든요. 그 회사 돌아가는 걸 먼저 봤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결국에는 알게 된 거는 이게 보험회사더라고요. 또 아니, 보험회사면 보험회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보험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여기서 약간 실망감에 이게 다시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일은 맞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보험 파는 데가 아니고 받는 걸 현금을 받을 수 없으니 보험으로 우회해서 받는 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모르고 결국에는 컨설팅 해주고 받는 것만 보험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험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또라도 그냥 일단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또 정식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식 교육을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받았는데 8시인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데 문제는 말이 좀 다른 거죠. 처음에는 진짜 일이 너무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랬거든요.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그 업체에 이제 컨설팅 해주겠다 1차적으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결국엔 텔레마케팅을 저한테 시켜서 DB라는 거를 만들으라는 걸 시키더라고요. 아니, DB가 너무 많다고 했었고, 사람이 모자르다고 해서 지금 교육받고 기다렸는데, 뭐 블로그를 해라, DM이라고 해서 우편을 또 보내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예전에 법인 사업자 낼 때마다 어디서 이렇게 우편이 많이 왔었는데, 차 사라고 오고, 어쨌든 그 DM이라는 게 어떻게 발송되는지 봤더니 기업들이 가입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주소를 보고 홍보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돈이 들고 뭔가 돈 들어서 영업을 하게끔 또 시키더라고요. 저를 면접받던 사람이 여기 지점장이었던 거예요. 대수석이라는 사람이 저를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갈 곳을 찾아야 되는 게 핵심인 거예요. 이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별거 없어요. 제가 사업하면서 보고 듣고 직접 정책 자금도 받아보고 제가 다 해봤던 건데, 이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머릿속으로 주입식 교육만 받아갖고 경험 있는 척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시장도 너무 포화 상태라 뭐 정책 자금이 정자만 꺼내서 끊거나 뭐 DM 보내도 연락도 안 와요. 그렇게 영업을 뭐 3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또 불법이더라고요. 경영 지도사라 그래서 이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이 자격증이 뭐 수능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그 경영 지도사가 있으면은 합법적으로 이렇게 경영 컨설팅을 할 수 있는데 합법적인 자격증도 없이, 그것도 보험회사인데 보험회사 아니라고 사람을 속여서 오게끔 만들고, 업체들이 진짜 문제 삼아서 경영관리사 자격증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걸고 넘어지면 저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뭔가 커버해 줄 수 있는 회사의 뒷받침이 된다면 또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그런 자격증이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불법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알면서도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떳떳하지 못한 직업이라는 걸 알고 조금 실망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얼마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3개월이 돼서야 이 상황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게 참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왜 제가 3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내막을 속속히 알 수 없게 만들고, 뭐 보험 일인지 경영지도사 자격증이 필요한 일인지 처음부터 공기업인 것처럼 했던 거며, 영업할 곳은 많은데 뭐 사람이 없다는 거며, 뭐 모든 게 거짓말이고 이런 과장된 얘기들로 그 사람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굉장히 지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들어왔던 동기도 얼마 전에 그만뒀어요. 그 친구는 한 6개월 정도 하고 거기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또 빚도 한 1,000만 원 졌더라고요. 생활비며 뭐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대부분 거기에 못 있어요. 그 안에 봤던 사람들이 다 바뀌었어요. 제 사수였던 수석? 그 바로 위에 저를 관리해준 사람. 그 사람도 그만뒀어요. 이런 와중에 그 경력이 뭐 1년 됐고 뭐 오래된 사람, 뭐 잘 나간다라고 저한테 교육했던 사람이 그만뒀어요. 그런 상황에 제가 이 일을 어떻게 믿고 합니까? 그만큼 이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사기쳐서 일을 하는 일인데, 이거는 잘못됐다. 이건 정말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해요. 이제 그만두고 제가 선택한 건 일용직입니다. 일용직만큼 정직한 게 없더라고요. 이 세 가지 말고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정말 사기도 많고 허위 광고가 너무 많아요. 그 광고만 봤을 때는 희망이 있구나. 막상 면접 보고 일을 해보고 다 보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저처럼 절실한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고 일자리를 많이 구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으실 텐데 뭐 믿음이 안 가니까 돈 많이 주고 편한 일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애초에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벌 수 있는 일을 잘 찾아보셔서 기간을 충분히 두고 꼼꼼히 회사를 찾아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꼭 이 말을 좀 하고 싶었었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제가 뭐 대본을 보고 뭔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즉흥해서 제가 있었던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말에 좀 정리가 안 되기도 해요. 좀 힘드실 텐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